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까칠한 오소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소리님께서는 임신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까칠한 오소리님.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용기 내서 참여를 해주셨고 좀 많이 긴장도 되시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 또 겪었던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기립! 제가 5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좀 임신을 일찍 해갖고 20살 때 임신을 해서 대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임신 시절을 보내던 나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정상 남편 집안 문제도 있고 이래서 임신 사실을 좀 뒤늦게 알렸는데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쵸. 또 행복하게 아이랑, 그죠? 네, 그럼요. 그 당시 학생 신분이기도 하고 학원 문제도 있고 이제 뭐 점점 배는 불러오는데 집에 말을 못하니까 좀 많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날 이제 제가 이제 아기를 지켜야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도록 뭐 도와달라고 기도를 좀 많이 드렸어요. 네. 제가 기독교라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좀 힘드니까 많이 심적으로 지쳐서 뭐 이것저것 하고 평상시처럼 지내고 들어왔는데 낮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룸메이트가 있고 룸메 언니가 있었는데 네. 룸메이트 언니가 이제 팀장이었어요. 기숙사 팀장. 그래서 애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자주 찾아왔었거든요. 저희 방 그냥 정말 아무나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노크를 하면 그냥 뭐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있나 보다 하고 바로 문을 열어주고 언니 없으면 언니 없으니까 나한테 말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네. 노크를 하고 누군가 들어오는 게 뭐 위협적이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누가 왔나 보다 이랬는데 이게 기숙사 문이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건물은 아니라서 현관문 바로 밑에가 살짝 보여요. 그러니까 누군가 서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림자가 보인다든가 누군가 서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고 너무 조용해서 문을 쓱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갖고 이상하다 뭐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고 문을 다시 닫고 그렇게 한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그 며칠 후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빈혈기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 되게 건강했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잠에서 일어나면은 입덧을 해갖고 빨리 밥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오늘은 좀 영양이 가득한 걸 먹어야겠구나 하고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불 났을 때 가스 냄새가 뭔지 아시나요? 그 약간 부탄가스 열면 살짝 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 숨이 막힐 듯이 나면서 숨이 진짜 막혀갖고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갖고 주저앉아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참을 숨을 억지로 쉬려고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근데 그날 이후로 꿈을 한 가지 꾸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나머지 미친 줄 알았어요, 제가. 남자가 나오는데 얼굴이 화상이 그을려서 녹아내린 얼굴인데 저를 보고 평소에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저를 불타는 곳에 가둬놓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열기랑 냄새가 나는 그 공간에 갇혀서 그 남자한테 다가갈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바라만 보게 되는 그런 꿈을 계속 꾸는데 예. 이게 한 일주일 동안 똑같은 꿈을 꾸다가 그 이후부터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찢어질 듯이.
그러고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깨 있을 때도 들리는 거예요. 그 웃음소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조현병인가 약간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제 임신 중이면 약도 못 먹으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러고 고민을 했어요. 전 처음에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도 못 했으니까. 그치. 이게 고민들만 하죠. 아이 때문에라도. 그쵸. 그래서 아 내가 건강한 엄마여야 아이도 건강하게 키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룸메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룸메랑 같이 있는데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예. 저만 들은 줄 알았는데 근데 룸메가 야 지금 남자 목소리 들리지 않았어? 여기 여자 기숙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도 저한테 나는 가위 같은 거 너무 자주 눌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해갖고 괜히 엮이면 쟤도 고생할까봐 제가 야 너 못 들은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위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야? 찢어지게 웃는 남자 목소리 혹시 아세요? 지금 제가 흉내를 저는 여자라서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살짝 느낌만 보여드리면 이러면서 웃었어요. 오, 소름 돋아, 예.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고막에다가 실을 달아놓고 그걸 누가 계속 건드는 느낌처럼 소리가 들려요. 우와. 그래서 지금도 귀가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걸 한 달 반 동안 들었어요. 그 소리를. 깨 있을 때나 계속요? 잘 때나. 네, 이렇게 웃는 거를. 남자 목소리로. 근데 계속 웃는 게 아니라 말을 걸 때가 있어요. 근데 꼭 평소에 생활할 때는 말을 안 걸다가 이제 좀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편안한데 앉고 좀 쉴 때 너 나 잊지 마 이런 것처럼 말을 예. 걸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아 내가 귀가 너무 허해졌나 이러고 집에 갔어요. 친정집에. 와갖고 제가 평소에 쓰는 제 방에 침대에 딱 앉았는데 왜 여기 오면 내가 없어질 줄 알았어?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또 그렇게 찢어지듯이 웃고. 찍었네, 아예. 근데 그냥. 뭐 사실 뭐 아직 당한 게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저번에 룸메가 저랑 같은 소리 들었다 했잖아요. 야 이러는 걸. 그리고 저랑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날. 제가 늘상 갇혀있는 그 불타는 공간에 갇혀있고 그 남자가 그 앞에서 입이 진짜 살이 보일 정도로 찢어져 갖고 웃었거든요. 엄청 기쁘다는 듯이. 와. 근데 그거를 그 뒤편에서 그 친구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꿈에서. 예. 그러고 깨서 야 오소리야 너 오늘 진짜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2층 침대였거든요. 기숙사가. 예. 2층 침대에서 딱 내려오는데 제가 2층을 써갖고 1층에 언니가 자고 딱 1층 계단 딱 내리는데 거기서 누가 쑥 다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려오는데? 사람 허리 높이만큼을 엉덩이로 떨어졌어요. 우와. 제가 임신 중인데 너무 놀라갖고 지금도 좀 떨리는데 예. 그때가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 사람 손 같지 않은 온도인데 손 크기가 남자예요. 그게 다리를 딱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져갖고 바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아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눈이 돌더라고요. 예. 감히 나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그전에도 건들고 이런 건 느껴졌거든요. 몸을 건든다던가 다리를 당겨서 좀 몇 번 삐끗삐끗 한다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좀 차원이 달라서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기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별 짓을 다 한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이제 결정적이었던 건 그 사건이 있고 제가 눈이 돌았던 거죠. 얘를
그 지역 땅을 다 파서라도 내가 찾아내는 각오로 밟아놔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엄마는 근데 강해. 사실 그땐 진짜 돼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럼요. 예. 그러고 얼마 안 돼갖고 마지막으로 이 남자 꿈을 꿨는데 그때는 진짜 신기한 게 그 불타는 공간이 무슨 촛불 꺼지듯이 훅 꺼지고 그 남자를 제가 멱살을 잡았어요. 잡아갖고 똑같이 이 땅을 다 파내갖고 네 무덤 찾아갖고 뭐 어떻게 해버린다 뭐 온갖 욕을 다 하고 뭐 나 와서 해치지도 못하는 게 와서 까분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꿀잠을 자고 일어나고 나서는 괜찮아졌는데 이게 사실 이 스토리가 좀 같이 여행을 간 친구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친구는 좀 보는 친구인데 사실 저한테 붙어있는 그 남자를 봤대요. 그래요? 네, 거무튀튀 해갖고 확실히 안 좋고 힘이 센 앤데 다행스럽게 저한테만 붙어있어갖고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한 건데 원래 저한테도 붙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평소에 둔하고 좀 그런 게 있었고 예. 그래서 이겨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안 붙어서 다행인데 이유가 있을까? 이랬더니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재밌어서 그리고 하나는 너만 먹으면 네 주변에 있는 애들은 자기 거니까. 잠깐만. 먹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를 처리하면은 나머지 뭐 제 가족, 제 뭐 룸메이트, 제 친구들 다 자기가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소름 돋네. 그 말투 자체가. 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럼 먹는다는 게 빙의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쵸. 몸을 빼앗아서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인 척 행동을 하면서 가족들까지 다 침식을 해버리겠다? 그쵸. 와, 열받는다. 이런 귀신들이 이렇구나. 제가 임신했을 때 건드렸으니까 상도덕도 없는 애죠. 상도덕 자체가 아니라 도덕 자체가 없네요,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게임하듯이 진짜로 저걸 잡아야 레벨업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네. 저 원래 꿈을 진짜 안 꾸거든요. 예. 그 흔한 개꿈 한 번 안 꾸는데 저는 정말 필요한 꿈만 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안도 없고 뭐 느끼는 것도 없고 심지어 지금도 뭐 평범한 사람이라면 시선을 느낀다는데 그런 것조차 없는데 그때는 들리고 보이는 거는 꿈에서밖에 안 보이고 냄새랑 촉감이 느껴졌어요. 딱 코. 그 시기에만. 네, 뭔가 좀 다른 게 있었는지 임신해서 체질이 변한 건지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보면 네. 그건 것 같아요. 꿈이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일반 꿈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게 뭐 투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꿈이라는 네. 공간에서 귀신을 목격하거나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주로 돌아가신 분들 꿈을 꿔요. 돌아가신 직후에. 그거 아니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찾아간다고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감은 제가 좀 있거든요. 친구들이 갑자기 만나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그러면 적은 있는데. 네. 이 또 기숙사 썰도 있겠지만 그 귀신 보는 친구와 여행을 가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게 이제 강원도에 대학교 남사친이 운영하고 있는 펜션 같은 데 놀러 갔어요. 진짜 산골인데 거기가 이제 얘기하면은 너무 특징이 뚜렷한 곳이라 확 나올 수가 있었고 말씀은 자세히 못 드리겠지만 일단 어머님이 꽃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옆에 양봉장이 있고 엄청 시골이었어요. 비포장 도로로 들어가야 있는 곳이라서 거기에 딱 갔는데 원래 이 친구가 아기 때는 진짜 엄청 잘 봤대요. 그러니까 네. 냄새,
그러니까 소리도 듣고 보고 다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하고 안 보이게끔 해갖고 다친 거는 아닌데 언뜻 보이는 네. 정도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저랑 여행 거기 가고 난 다음에 영안이 다시 뜨인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거기가 다 엄청 많이 보였던 거예요. 사실 그 친구 집이 서울에 유명한 무당이 2명이 거기서 굿을 한대요. 굿만 하러 내려오는 곳이래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집이 2채가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잘 처리를 못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온갖 나쁜 것들이 저기 다 모여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순수한 애들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좀 너무 센 애들? 아마 어떻게 보였냐면 무당이 신당을 모시잖아요. 거기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럼 거기에 들어차 있는 게 도대체 뭘 것 같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애기 낳고 애기랑 같이 간 거였는데 이제 거기 고양이랑 강아지랑 뭐 되게 여러 동물을 키우셨거든요. 그래갖고 고양이랑 주로 생활을 했는데 친구가 말하기로는 고양이는 좀 보는 애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는 계속- 보는데 무시하지. 아니요, 애기를 지켜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는데도.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애기만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되게 엄청 따랐어요. 고양이가 처음 보는데도. 아이고. 꼬리를 밟아도 좋아하고 약간 그런 애기였는데 무지개 다리 건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갔을 때는 되게 계속 따라다니고 산책을 가도 같이 따라 나오고 이럴 정도로 되게 따랐거든요.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래요. 그 야생 고양이구나, 그냥 길고양이구나. 네, 그냥 길냥이에요. 오. 그냥 거기 있는 강아지 밥 좀 얻어먹고 사는 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켜줬었는데 이제 산책을 갔다 오는데 그 무당집 있는 코너를 꺾는 갈래길이 나오거든요. 갈래길을 꺾어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딱 멈춰서 저희 애기를 안고 아, 나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예. 안색이 너무 안 좋아갖고 이제 그럼 내려가자. 뭐 우리 애기 안고 있어서 무거워갖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내려놓으라 그래도 안 내려놓더라고요. 진짜 꽉 잡고. 그래서 이제 친구네 아버님이랑 같이 내려왔거든요. 네. 내려오고 나서 그날 밤 문제가 터진 게 딱 돌아왔는데 저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찍 자자. 뭐 그 전날 친구네 어머님이랑 밤늦게까지 수다 떨어서 우리가 피곤한가 보다 이러고 잠을 자러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친구랑 이제 몇 번 말 더 하다가 나 먼저 잘게 이러고 뒤를 싹 돌아두고 잠들었거든요. 근데 걔가 그 다음날까지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왜 잠을 못 자? 이랬더니 아니야 지금 말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빨리 나왔죠. 나와갖고 집에 도착한 다음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저랑 자려고 이제 누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 먼저 잘게 이러고 싹 뒤를 돌아 누웠는데 제가 뒤를 돌아 누웠으면 눈이 안 보여야 되잖아요. 네. 제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예. 그러니까 저랑 겹쳐갖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사진 있잖아요. 그 눈이랑 입 있는 여자 사진 그렇게 보였대요. 예. 낮에 봤을 때 그 여자가 그렇게 생겼고 저녁에 저랑 대화하고 제가 싹 뒤돌아봤을 때 그 얼굴이었던 거예요. 다음 장에 엄마, 예. 그런 얼굴을 하고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물어봤거든요. 갑작스럽게 참여하게 예. 됐다고 물어봤더니
얼만큼 위험한 애였냐 네 인생에서 그랬더니 5손가락 안에 꼽힌대요. 그래서 뭐 그럼 걸리면 죽는 거야? 이랬더니 죽는 게 아니라 미칠 거래요. 아, 미친다. 네. 근데 거기 있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낮에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산 곳곳에 약간 절벽 같은데 꿀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꿀 따먹으려고 애기 귀신이 이렇게 손이 안 닿는데 막 먹으려고 하고 있더래요. 예. 귀여운 놈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애기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꺼림칙하더래요. 그러고 그 다음날인가 보니까 애기가 없어졌다고. 뭐야? 근데 이제 그 친구를 그렇게 보고 밤새도록 그렇게 막 웃고 있다가 그 다음날 막 미친 듯이 산에서 뛰어댕기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뛰어댕길 수가 없대요. 그렇게 영가가 강력한 애들이 많으면 내 자리야 이런 게 있어서 뛰어댕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영환이 뜨인 줄 알았다고 자기는. 예. 근데 그 친구한테 미안했던 게 사실 제 남사친은 이제 집안이 다 목사님이세요. 아버님 자체가. 네네. 근데 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내려와서 거기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꽃농사도 하시면서 사셔서 그 공간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거든요. 근데 친구가 말하는 게 여기는 가족이 다 저렇게 정말 성스러운 분들이라서 안 좋은 거는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여기만 좋은 게 쌓이는 거고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이제 그 무당분들이 계속 갖고 와서 거기에 박아놓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들 버리는 공간이 있거든요. 무당분들한테. 그 무당분들 굿하고 귀신 빼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서 이제 그런 산골에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야.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리고 딱 좀 더 한 영가가 유난히 있었는데 신도 아니고 예. 근데 약간 터주급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산책하다 못 올라간 이유가 그 남자가 딱 앞에서 맞고 서갖고 빨간색 느낌이 약간 장군 느낌이 든 그런 사람이 서 있었대요. 근데 그 남자도 그 여자랑 같이 밤에 천장에 매달려갖고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붙어갖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좀 있었는데 뭐 다 막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이제 집안 자체 이제 그 꽃밭이나 이런 데는 나쁜 애들이 없고 대부분 좀 먹는 꽃들 같은 경우에는 꽃 꺾어가면은 꽃을 봐야지 무식한 사람들아 이거를 꺾어가면 어떻게 하는 눈으로 보는 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그런 귀신도 있지만 악하거나 아니면 파워가 센 애들도 있다는 거네요. 원한이 있거나. 주로 무당집 있는 쪽에 다 모여 있었대요. 못해도 한 8 정도. 당집 함부로 가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건가 봐. 그래서 원래 산책 나가면 밖에 뭐 어머님이 꽃을 잘 알아서 야생화도 있다, 뭐 저기 오디도 있다 이랬는데 못 나가갖고 예.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는 영문을 모르는데 안 나가니까. 그러면 그 친구분께서는 귀신을 좀 본다.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진짜인 것 같다라고 느낀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오소리님은? 제가 일단 그 남자 사건을 겪었을 때까지만 해도 네. 그 친구가 그렇게 보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그냥 뭐 어느 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거무튀튀한 게 붙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뭐 좀 여러 가지로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짤막하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계기가? 제일 큰 건 사실 제가 경험한 그 남자인데 네. 아무래도 얘가 본인 몸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크게 저한테 그거는 안 했는데 언질만 줬거든요. 그 펜션에서 일화도 그랬고. 그쵸. 근데 펜션에서는 이제 애기랑 같이 있는데 그 아버님한테는 귀신들이 가까이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오, 예. 엄청 숨어 있는데요. 가까이 안 오고. 그러다 이제 애기가 주변에 가니까 거기가 낭떠러지였거든요. 약간 떨어지면 잘못하면 실족사겠구나 하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가오더래요. 예. 그래갖고 갑자기 안 된다고 확 잡아 당기더라고요, 애기를. 그 다음부터 안 놓더라고요. 사실 저는 안 보이니까. 근데 거기가 제가 이것도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당집이 있고 이런 거 저 알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여자 3명이. 실제로요? 실제로요. 근데 그 친구가 오기 전에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네가 여기 살기 전에 무당이 와갖고 여기 사람 살 터 아니라고 여기 오면은 사람 죽어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터인데 자기네들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예. 근데 지금 거기서 7년인가 8년을 살고 있으니까 친구네가 아무 문제 없겠지 이러고 간 건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난 이후부터 계속 나갈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얘기를 못했어요. 야. 이게 제일 큰 사건이긴 해요. 저랑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임신 당시에 아이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진짜 귀신과 한바탕 한번 붙어봤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고, 결국에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귀신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소리님을, 그리고 아이도. 아우, 저 잘 먹고 푹 쉬고 눈이 한번 돌아가면 됩니다. 귀신도 눈이 돌아간 사람은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지. 눈 들어갔는데. 그리고 막 저주할 거라고 막 그래버리는데 이제 함부로 못하죠. 처음엔 재밌었을 소금으로 거예요. 비벼준다고 했어요, 사실. 예? 소금으로 비벼준다 그랬어요. 소금으로 그냥 잔뜩 비벼버린다고? 네, 얼마나 극형입니까, 그게. 이야, 그 귀신들에게는 무서운 거다, 그런 게. 그래요. 이게 소금 샤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귀신들에게. 오늘 까칠한 오소리님께서 또 들려주셨던 소름 돋는 이야기 진짜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또 아이와 또 가족분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긴장하셨던 와중에도 정말 이야기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주셨고, 일단은 귀신들에게 좀 공격을 당할 뻔 했으나, 정말 또 잘 이겨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들이 참 별 이유가 없어요. 맨날 뭐 화선이 님도 말씀하시지만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재밌어서. 단순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어떤 큰 원한이 있지 않고서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